시작. 놀랐나요?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려의 경제 두 번째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 그다음에 수공업, 산업, 그다음에 화폐, 그다음에 대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좀 핵심은 이제 화폐, 돈이죠. 돈 좋아하나요? 네, 돈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항상 넉넉한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부자라는 거, 마음은 은수로.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업이었어요, 농업. 농업이 이제 고려시대의 주로 주된 산업이었죠. 농업이 삼국시대에 비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거름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농기구도 좀 발달하게 되고요. 농사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죠. 땅도, 농사짓는 땅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간도 하거나 간척 사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지만, 혜택을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뭐 서민들 중에서도 이제 신분 상승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 혜택을 받은 대다수는 바로 귀족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공업. 자, 수공업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뭐 영어, 핸드메이드? 맞나요? 맞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제 이상형이 영어 잘하는 여자잖아요. 물론, 앞에 이쁜 영어 잘하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요. 나는 기대하고 16호의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그 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아무튼, 수공업,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공업이라고 하죠. 이제 공업이 발달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발달을 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손으로 뭔가를 만들었었던 것이죠. 이제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려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 국가에서 계획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술자들,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인을 국가가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게 한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관용수공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읍내 지역이라고 하죠. 재미없나요? 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수공업,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는 이쑤시개만 만들어라, 어떤 마을에서는 슬리퍼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두어서 국가가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 형식으로 이제 국가에 바쳤던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런 수공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뱃살이 없어서요.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버텨볼까요? 네. 하지만 이것이 고려 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을 다른 말로 민영 수공업, 국가에서 고용원대에서 일했던 장인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점차 소수공업도 해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교과서 표현 보면 이제 사원 수공업들도 발달해요. 절에서도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상업. 상업은 뭐죠? 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정답이에요. 네. 그래요. 바로 상업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우리가 상업이라고 하죠. 고려시대 상업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 또 한 가지는 지방인데요. 고려시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요. 도시에는 시전이라고 하는 상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관영상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어요. 다점, 주점이 존재를 했죠.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국가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다점은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 그죠? 뭐 이디야, 카페벤, 약간 이런 것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커피도 맛이 없고요. 빙수도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좀 빠져있는 건, 예전에는 스타벅스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현재는 커피빈이라고 하는 건 안산에는 없어요. 안산에 꾸져가지고 안산에는 없고요.
제 목동 쪽에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있는 친구들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면 탐스는 약간 이게 뭐야, 빵 같은 게 맛있고요. 또 컵시 뭐 있지? 엔젤리너스는 저는 그 약간 요거트 들어간 스무디 좋아해요. 빨리 하래요. 쌀떡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 시적으로 간형 상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주점은 다 알죠? 여러분들 뭐 술 마셔 보러 가셔서 알겠지만, 네. 술집, 여기 찻집, 이것들은 국가가 운영을 했고요. 국가에서는 또한 고려에서는 경시서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경시서가 뭐냐면 이러한 상점들을 감독하는 기관이었어요. 감독하는 기관을 둘 정도로 나름 그 상업행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에 비해서 지방에는 그닥 발달하지 않게 되죠. 지방에는 장시라고 하는 것을 두었는데요. 고려시대의 장시는 비정기적이었어요. 호구라면 시장이죠. 지금은 시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도요시장 있죠? 네,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5일장, 10일장,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데, 고려시대의 장시는 비정기적이었어요. 그래서 5일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열렸던 것이죠. 상업 넘어갑니다. 화폐로 넘어가도록 하죠. 고려시대 이제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고려시대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화폐를 주조해서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를 보급하게 되면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제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특별히 뭐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할 수가 있었죠. 또한 백성 생활의 안정,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현물화폐를 주로 썼었는데 뭐 쌀, 그 다음에 옷감, 배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주 쓰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어디 물건을 사러 가기도 그냥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화폐를 주주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성과는 없게 됩니다. 성종 때는 어떠한 노력을 하냐면요, 바로 철전을 주저하죠. 철전의 이름이 바로 건원중고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가 없죠. 자, 숙종 때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철전은 철로 만든 거고요, 동전은 동으로 만든 거예요. 붕어빵은 밀가루와 팥으로 만든 거죠. 미안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사실은 뭐 재밌는 것들을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요, 그죠? 수업 시간에는 뭐 다른 문답은 그래서 많이 하죠. 참 여기서 재밌는 거 찾기는 참 어려워요. 이해를 하시고요. 동전을 주저로 합니다. 사만통모, 해동통모라고 하는 그런 동전을 주저로 하고요. 배터리가 많이 부족하니? 아니죠. 네. 그다음에 활구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은병이 은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도 아시죠? 금, 은, 동 이 순서대로죠. 이게 중요한 나름의 가치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활구 은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고액화폐. 지금으로 따지면 5만 원권 아니면 수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지역을 건너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특이하니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동전과 지폐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10원짜리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보탑? 50원짜리 밀, 그죠? 100원짜리 그렇지, 이순신. 500원짜리 합, 1000원짜리 태기화, 5000원짜리 율곡, 이. 그 다음에 만원짜리는 그건 알잖아, 세종대왕. 5만원짜리는 신사임당. 여성이 요즘에 잘 나가니까 5만원권에 신사임당을 넣은 거죠. 아무튼 보액, 화폐 넘어가서 이 고려시대 후기에도 지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원나라로부터 보초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기 지폐예요, 지폐 이름. 그다음에 공양왕 때는 저화라고 하는 지폐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유통경제가 부진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요. 동전이 조금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조선 후기 정도 돼야지, 중후기 돼야지 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문물 교환이 활발하게 되면서 동전이 잘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거 동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거 앞으로 이거 1,000원짜리로 써라고 하면은 잘 안 쓰게 되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마지막 대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고려 시대에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뭐 특별히 인삼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왜? 내가 갑자기 가까이 커졌어? 놀라셨나요? 자, 네, 고려 시대에는 영상이 끊겼어요. 다시 붙여서 나갈게요. 고려 시대는 이제 대외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하고 이제 병난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여러분 좀 명칭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진의 상인, 거란의 상인, 송나라 상인, 일본 상인,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아랍 지역, 이슬람 지역, 대식국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외국 사람이 쫙 하면 어떻게 되죠? 코리아 해서 코리아라고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졌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가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만큼 고려라고 하는 그런 나라 시기에 대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거죠. 사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이렇게 평민들한테까지 이런 경제력이 막 파급이 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이 발달됐고 산업, 그다음에 수공업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가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혜택들과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은 이제 높은 귀족 계급들이 됐었고 일반 평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다음 시간에 배울 여러분들 신분제 사회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양민들과 천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고 봉기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 그냥 간단하게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복잡하게 좀 어려울까봐 선생님 이제 핵심만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좀 외우기 어렵지만 이런 동전 돈들의 명칭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